지피지기 해야 된다.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미리 예상을 해보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대응의 영역이지 우리가 모든 걸 예상하고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도 완화해 주겠다. 하지만 제초화는 안 된다. 전세금융공사를 신설한다. 월세 사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아파트는 망고쌤. 자, 21대 대선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1번 후보가 당선이 됐고 김문수 씨는 41%로 2위를 하게 되었는데, 자, 사실 궁금합니다.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규제를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힘들 거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새로 사셔야 되는 분들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이런 이야기 생각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피지기 해야 된다.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미리 예상을 해보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그래서 집이 떨어질 거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안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예전에 이 전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자를 범죄처럼 취급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집을 사고 팔아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범죄자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다주택이 범죄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범죄자니까 징벌적인 세금을 해도 되고 이익을 남기라는 걸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공약에 명시를 거의 안 했어요. 안 건들고 싶은 거죠. 괜히 이야기해봐야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거죠. 왜 이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렇게 풀어준다 이야기하면 기존의 지지 세력이 싫어하고, 그리고 집을 규제하겠다 생각하면은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이야기, 이쪽도 좋은 이야기, 저쪽도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가장 큰 건 이제 세금 정책입니다. 세금.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많이 걱정이 되겠죠. 세금은 이제 3단계에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취득할 때, 가지고 계실 때 종부세, 재산세,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다주택자들에게는 이게 징벌적인 과세가 시행이 되고 있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유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년이 되면 유예된 거를 중단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유세 현장이나 유튜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했죠. 추가적으로 규제도 하지 않을 거고 현재 상태를 일단 두고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대통령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많이 달랐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정책 자료에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세금 풀어준다 그랬더니 진짜인지 알더라 이런 이야기 할까봐 걱정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어떤 정책을 펼칠지 미리 예상을 해보고, 그래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대응의 영역이지 우리가 모든 걸 예상하고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 나온 이야기 기준으로, 공약집에 나온 이야기 기준으로 일단은 알아놔 봐야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공급은 고품질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주택 이런 거 하겠다. 그리고 사기 신도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뺀 이유는 뭐냐면 사기 신도시는 이야기를 했다가 슬그머니 또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뺐어요. 근데 고품질의 공공임대라. 여러분, 고품질의 공공임대 괜찮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집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이런 이야기는 참 아닌 것 같아요. 공공임대는 뭔가 하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공공임대를 국가에서 주택이 수급 조절이 될 만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두 명이 오랫동안 거주해버리면 그 들어간 사람하고 안 들어간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사실이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간, 특정 기간 동안 4년이든 6년이든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고품질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품질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공공임대는 그 건축 단가가 정해져 있어갖고 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아쉬운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공임대, 토지임대보주택 그래갖고 토지는 나라 거고 집은 당신 거야 이래가지고 시행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이게 강남권에도 가면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렇게 하겠다. 주택만 갖게. 그러니까 싸게 집만 사는 거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집값은 건물 자체의 가격하고 토지의 가격이 있는데 사실 토지의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토지는 그래서 정부가 가져가고 토지 이용료를 싸게 내기만 하면 집만 사라. 그래서 집을 싸게 공급하는 거다. 이런 컨셉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정비사업이 문제인데 정비사업은 사실 이번 당선자 성남시장일 때 구 성남시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냥 재개발로 싹 밀어버린 당사자고 백현동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데 개발 사업을 많이 했던 시장이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고 정비사업은 그 다음에 용적률을 상향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공공임대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땅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공공임대 비율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면 분양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10채를 1번 분양해서 수입이 100억이 들어올 걸 그 중에 이제 8채만 1번 분양하고 2채를 임대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 임대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정부에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10채를 분양할 것을 8채만 분양하니까 채당 10억이라 그러면 20억이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20억을 조합원들이 n분의 1 하는 거야. 이게 사업성이 낮아지는 거고 분담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 비율을 늘린다는 것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공급을 줄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상향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는 대신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내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도 완화해 주겠다. 하지만 재초화는 안 된다. 이 생각이 여전히 재건축은 자기들끼리 집만 다시 건축해가지고 잘 살던 사람들이 더 좋게 되는 거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게 사업성이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해주고 용적률 상향해줘야 되는 건데 용적률 상향을 더해주고 임대아파트를 더 받아가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기 신도시를 하게 되면 제 예상인데 이번 정부 안에 입주하는 거는 틀린 이야기고 보세요. 3기 신도시도 문재인 정권 때 2025년에 입주한다고 그랬는데 입주 못했잖아요. 예, 틀린 이야기고 그래서 토지 보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 주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기 신도시는 이번 정권 내에서 효과를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다음 정권에서 쉽지 않다. 다만 토지 보상금만 풀려가지고 부동산을 자극하는 요소는 항상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노무현 때 지정했는데 아직도 입주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교통 GTX를 싹 깔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5대 광역시에 강력급행철도까지 놔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임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집을 안 사시면 전세로 사시면 되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못 따라가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집값이 안 오르면 전세 가격이 오르게 돼요. 그런데 전세 사기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의식했는지 전세금융공사를 신설한다. 전세 대출을 주로 담당하는 데겠죠. 신설할 거고 전세 DSR을 시행하겠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자, 이게 전세 DSR을 하게 되면 전세 대출 받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겠다는 거죠. 소득을 봐서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5억이면 전세 보증금이 5억이면 4억을 빌려주던 걸 DSR 해가지고 3억, 2억으로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허그가 전세 보증을 많이 해줬다가 채무자들 전세 사기가 나면서 돈을 못 받았어요. 대신 갚아주고. 그래가지고 허그가 지금 되게 안 좋아,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추가로 더 보증을 해주려고 그러면 이제 자본금을 더 올리거나 정부가 그냥 세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허그에다가. 또는 보증액을 축소하면 되는데 보증액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밑작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전세 대출 받는 게 월세 사는 것보다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DSR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전세 자금 대출 받지 말고 그냥 월세 살아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사실 이게 그러면 이게 정부가 세입자들을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더 비싼 월세로 살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자꾸 이런 걸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전세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냥 100% 보증해둔 거를 뭐 보증 비율을 계속 낮추겠다 이런 건데 사실 이건 아파트보다는 주택 시장에, 빌라 시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 빌라 임대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전세 사기랑 이 전세 보증 제도랑 이 양날의 검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싼 아파트보다는 주택 시장에, 전세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정책들이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책을 할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고 이 정책이란 건 사실 이 규제 이야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 뭐 기본소득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예 싹 들어갔어요. 근데 집값이 만약에 여러분 오르게 되면 그때도 진짜 규제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 그러면 그때 어떤 규제가 나올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대로 규제 이야기 안 했다고 당선되고 나서도 규제를 계속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정부가 바뀌면 집값이 그럼 떨어져요? 정부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